그때는 전기가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달빛에 얼굴을 봐서 예쁘냐 거냐자만 골라서 그렇게 갔다. 서북 청년들하고 경찰 가장 그리운 게 여자라고 했어요 그때. 다큐멘터리가 가장 큰 다른 어떤 장르와 다른 지점은 현실을 다룬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 장르가 왜 현실을 다루는 것일까? 시간 전혀가 없어 다. 무사시. 다 후밤일지래. 그 충격날 군인들이 막 홀러먹 전혀 쳐들면 다 후밤이네.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굉장히 문제적인 지점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거죠. 다큐멘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다룬다는 것. 저는 대한민국의 다큐멘터리스트 김오경입니다. 제가 사실 시를 썼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문학을 안 하면 저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문학이라는 게 원래 아시다시피 이게 직업이 될 수는 없고 뭔가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때는 필름 세대의 끝자락이었어요. 밤을 새서 편집하고 나레이션, 음악, 현장음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넣었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인 거예요. 그 순간 그게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그게 멋있다고 생각 안 했으면 아마 그 뒤로 다큐멘터리 안 했을 거예요. 안 했는데 그 순간 너무 저는 전혀 모르는 어떤 세상이 확 펼쳐지면서 제가 시인이 아니고 다큐멘터리 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다큐멘터리가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실 방송가에서는 현대사 전문 다큐 작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했는데 이상하게 4.3을 단독 프로그램으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 20년 전에 4.3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되고 나서 마을마다 이제 위령제를 지내는데 어떤 분이 가서 럽보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위령비에 여자들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 이름이 없고 누구누구의 처, 누구누구의 여, 누구누구의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4.3 다큐를 하게 되면 여자들 얘기를 해야 되겠다. 사삼은 이군정 시대부터 우리나라 정부 이승만 정부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 제주도에 있는 빨갱이를 소탕하겠다는 목적으로 육지에서 이제 군대와 경찰이 와서 제주도 주민 양민 한 3만여 명이 학살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 숫자는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숫자가 학살이 됐는데 사실은 빨갱이 소탕이었고 그들이 폭도였다라고 계속 이게 한쪽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랫동안 4.3이라는 말 자체를 모를 정도로 금기시되어 왔던 단어입니다. 그게 2000년대 정부에서 비로소 국가폭력으로 인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이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겨우 드러나게 된 사건이죠. 사.3 다큐가 여러 편 나왔어요. 그 이후로. 이 다큐는 여성들의 피해를 정면으로 바라본 첫 번째 다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여자들 얘기를 하자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체를 직접적인 증언을 갖다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집단 강간한 경우에는 다 살해를 했어요. 다 총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누가 수치심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느냐라고 뭐 마을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말 걸지 마라. 말 안 고를 거. 말 걸지 마. 말 안 걸 거. 어머니 말만 꺼내도 경 힘든디기. 그런데 절대 그걸 이제 한마디도 지금까지 그 얘기만 꺼내가면 이건 아예 입을 닫아버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할머니를 출연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토산이라는 마을에서 그 젊은 여자들이 끌려가서 다 죽었는데 이 할머니가 그때 14살의 소녀였는데 혼자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그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할머니, 우리가 저희 4.3 가지고 영화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할머니들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좀 들으려고 왔어요. 이 정도 인사말 정도 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막 몸을 들들 떨면서 이빨 타다다닥 부딪히면서 자기 너무 정신이 없다고, 약을 먹어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서 막 약을 찾으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감독은 얘기도 못 해보고 할머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누우세요 누우세요 막 이랬거든요. 사.3 연구자로 구슬 체력을 하시는 그 조정혜라는 연구자를 4.3 그 사건 동안 굉장히 여러 다양한 피해를 입은 여러 할머니를 만나면서 유출을 해 나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로 담은 거예요. 한 3시쯤 되라네 그 서봉에 그리 막 부서 올라간 때 사람들 이렇게 부서 올라간 때는 벚꽃처럼 와갔다 가갔다 도는 소리가 나는 게 부대가 이동하게 되면서 그 젊은 여자들을 자기들이 강간했던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서봉에서 총살해서 다 바다로 떨어뜨린 거예요, 수장을. 그 바다에 떨어진 그 분들이 떨어진 자리에 이름들을 하나씩 떠오르게 한 거죠. 여성들의 피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그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자들이 가장 큰 희생을 하지만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 없는 거는 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4.3이 그날이 되면 주념 행사를 하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4.3을 주념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가 한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저희들이 과거를 모르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알아야 우리가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과거는 현재의 힘을 발휘하는 거죠. 다큐멘터리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온 어떤 역사나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관객이 볼 수 없는 영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독립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면 극장에 이제 뭐 잘 흥행이 되는 영화 틈틈이 이렇게 조금씩 걸리다가 그냥 내려버리는 이런 게 되풀이 되고 있어요. 100개의 극장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제안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가 순수한 민간인인 관객들의 힘으로 전국에서 100개의 극장을 열어서 전국에서 4.3을
우리 민간인들이 함께 기억하고 함께 추념하는 날로 만들자. 4.3 기억영화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4.3을 기억하는 영화제다. 역사는 기억해야 반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우리가 4.3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역사는 기억해야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